연구소 신설 공지의 내부가 술렁였는데요. 그 공지의 말미에 작은 별표로 달린 기증자료 통합 이관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조용했었습니다. 강마리는 그 문구에 시선이 오래 걸렸는데요. 자신이 정자 제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사소한 활자도 단서처럼 읽히곤 했었습니다. 시라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는데요. 직원 식당에서 국수를 말아주며 김치는 알아서 넣으라고 했을 때조차 손이 미세하게 떨렸었습니다. 민보는 멀찍이서 두 사람을 보다가 시라가 다가오는 기척에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숨었는데요. 스스로도 그 반응이 우스워 씁쓸하게 웃었었습니다. 이강세는 회진을 마치고 산부인과 레지던트실로 돌아왔는데요. 표도기가 괜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인턴님, 차트 입력 습관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말은 까칠했지만 말끝이 흐리고 옆에 있던 안수선을 힐끗 보며 괜히 어깨를 폈었더라고요. 강세는 대꾸하지 않고 마리를 찾았는데요. 마리는 연구소 신설 공지를 다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강세 선배, 통합 이관이면 원본은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마리가 낮게 묻자 강세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도 그녀를 안심시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엄기분 원장은 오후에 간부 회의를 했는데요. 생명의학연구소 명패가 새로 걸릴 자리 도면을 펼쳐 보이며 담담하게 설명했었습니다. 기증 자료는 연구 윤리 기준에 맞춰 이관하고 관련 동의서 재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말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는데요. 김 비서는 그 눈빛을 누구보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의가 끝난 뒤 조용히 물었죠. 원장님, 예전에 그 일 다시 꺼내실 건가요? 엄기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잡힐 약점이 없어야지요. 두 사람만 아는 과거, 실화와 얽힌 정자 제공 사건의 그림자가 회의실 공기를 한 겹 눌렀습니다. 진기식은 산부인과 과장실에서 서류 더미를 뒤적였는데요. 오래전 자신의 이름 대신 부호로 처리된 기증 코드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가능성을 부정도 확신도 못하는 상태로 버텨왔었습니다. 그 틈으로 윤언경의 질투가 자라났는데요. 언경은 복도에서 마리와 강세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당신이 마리 아빤 줄 알겠다라고 한번 내뱉고 나니 그 말의 그림자가 스스로에게도 달라붙었죠. 저녁 무렵 안수선은 마리를 구내식당 빈자리로 데려왔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협찬 문의가 쏟아진 얘기를 대충 웃으며 넘기더니 진지하게 말했었습니다. 마리야,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연구소 이관 전에 뭐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리는 대답 대신 수선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웃으면서 먹자. 안 그러면 국수도 서운해하거든요. 농담을 던졌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그 시각 민보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캔 커피를 쥐고 있었는데요. 실아가 나오는 출입구를 멀리서 바라보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뱀 거리 지키자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실아가 휴대폰을 보며 잠시 멈춰섰고 그 사이 아이처럼 우물거리는 민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실아는 민보를 보지 못한 척 지나쳤는데요. 반걸음 늦게 민보가 불러버렸습니다. 실아야. 실아는 돌아서지 않고 짧게 답했죠. 좋은 밤 보내요. 정면 충돌도 회피도 아닌 서로에게 남긴 균열 같은 인사였는데요. 민보는 그 한마디로 또 한밤을 견딜 핑계를 만들었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 준비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김 비서는 이관 체크리스트를 들고 기록 보관실을 돌았습니다. 사건은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상자 한쪽이 벌어져 서류 모서리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김 비서가 반사적으로 그걸 눌러 넣다가 동의서 사본 보안 등급 C라는 표시를 봤습니다. 서명칸에 낯익은 필체가 어른거렸는데요. 주시라. 김 비서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을 숨기며 상자를 원위치했지만 이미 머릿속엔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충성은 기억의 무게와 싸울 때
가장 빨리 닳아 없어지곤 하거든요. 표도기는 그 시각 산과 대기실에서 작은 소동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안수선이 능숙하게 환자를 달래는 모습을 보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점심은 드셨냐고요? 수선이 피식 웃으면서 표 레지던트님, 그 말투 좀 고쳐요. 자꾸 까칠한 척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애처럼 굴잖아요 라고 받아쳤고 표도기는 얼굴이 벌개졌는데요. 그 붉은 기 뒤에 진심 같은 게 숨어 있었죠. 마리는 기록 보관실 앞에서 망설였는데요. 강세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들어가요. 둘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갔고 관리자 단말에 접속하려던 순간 김 비서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이방, 오늘은 점검 중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돌아서라는 뜻이었죠.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김 비서가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다치는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고 같기도 연민 같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기부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는데요. 김 비서가 내어온 차가 식도록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엄기부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나? 김 비서는 잠시 뜸을 들였죠.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알미 아닐지도 몰라요. 엄기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질서를 만들어야 해요. 감정은 나중 문제죠. 김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충성의 문장은 늘 예로 시작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예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 뒤 연구소 이관 시범 작업으로 일부 파일이 테스트 서버로 이동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일부가 내부망 공지에 잠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화면을 스크린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캡처 창 한 귀퉁이에 기증 코드 J-17 수혜자 코드 M-1이라는 조합이 보였는데요. 이니셜을 연결하면 누구라도 금세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이었죠. 진기식은 그 화면을 본 순간 숨이 걸렸고 언경은 그가 창백해지는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저 문자, 나도 봤는데요. 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기식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한 단어만 겨우 냈습니다. 아직 몰라. 그 말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답처럼 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는데요. 누가 기증자다라는 확정적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숨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리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 공기의 변색을 몸으로 느꼈는데요. 시라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우리 잠깐 얘기하자라고 말했지만 시라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피했습니다. 피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진실을 가리키곤 하죠. 민보는 화실에서 오래된 스케치를 꺼내보았는데요. 마리의 어린 시절을 그린 습작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썼다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많고도 부족했거든요. 그때 시라에게서 내일 저녁 짧게 보자라는 문자가 왔고 민보는 뜻밖에도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뱀 거리 규칙은 마음의 거리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저녁 시라와 민보는 오래전 두 사람이 처음 다퉜던 식당 앞에서 마주 섰는데요. 시라는 식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좋은 어른이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요. 민보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어른 그건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하는 거구나. 시라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다가가 말했죠. 마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요. 민보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법을 그는 이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안수선은 우연히 보관실 앞에서 김 비서와 마주쳤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호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김 비서는 수선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록을 믿고 우리는 침묵을 믿는데요. 둘 다 절반은 틀려요. 수선은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더 빠르게 굴리는 작은 틈이 열렸는데요. 표도기가 야간 당직 중 테스트 서버의 접속 로그를 보다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이 잠깐 열렸다 닫힌 흔적이었는데요. 표도기는 자신도 모르게 안수선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수선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까칠한 척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강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 정말 하나만 확인할래요. 강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기록 보관실이 아닌 옛 신생아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오래된 벽 게시판에서 낡은 안내문을 떼어 보였는데요. 뒷면 모서리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증 마이너스 산과 프로젝트 일기. 강세는 숨을 멈췄고 마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네요. 그날 오후 엄기부는 연구소 명패 제막 일정을 잡았는데요. 모두가 모여 박수를 준비할 때 김비서는 살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엔 오후에 보낸 발신 기록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수신인은 주실아였습니다. 오늘은 연구소 오지 마세요. 그 한 줄 경고가 실아를 지켰는지 아니면 더 깊은 오해를 불렀는지는 그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한밤 진기식은 비상구 옆에서 언경과 마주섰는데요. 언경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반으로 가르는 결정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진기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오래전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가난했고 젊었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믿었고 대신 지금의 자신을 피해갔다고 믿었었습니다. 언경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요, 당신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아서 결혼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라는 과거형이 공기 중에 길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세의 아버지 이옥순이 갑자기 병원으로 들렀는데요. 아들 눈빛을 보자마자 호통 대신 한숨을 꺼냈습니다. 사람 일엔 순서가 있어. 사랑도 일도. 강세는 아버지, 순서대로만 살다 보면요,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낮게 대답했는데요. 그 말은 자신에게도 마리에게도 같았습니다. 저녁 마리는 실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 미뤄둔 질문을 꺼낼 차례였는데요. 말문이 딱 한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엄마, 나는요, 나를 만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지금이라도요. 실아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떠서 겨우 웃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면 엄마는 그 방향으로 갈게. 그러나 실아의 주머니 속엔 김비서가 보낸 짧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동의서, 사본 보안 등급 시의 일부가 비스듬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실아는 사진을 삭제하지 못했고 마리의 손을 꼭 잡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지는 하루의 끝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심을 했는데요. 엄기부는 질서는 지킨다를, 김비서는 상처는 줄인다를, 진기식은 도망치지 않는다를, 윤언경은 끝까지 본다를, 민보는 지켜본다를, 이강세는 곁에 선다를, 그리고 강마리는 직접 묻는다를요. 그 다음 해 연구소 명패가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의 양심이 먼저 드러날 텐데요. 어느 양심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더 아프게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었습니다. 오래 숨겨둔 기록은 결국 사람의 얼굴을 찾아 나오고 사람의 얼굴을 본 기록은 다시 서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 떨었고 그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누구도 끝까지 눈을 감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떨림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요. 강마리는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익숙한 그림자가 연구소 유리창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진기식이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는 오래된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마치 죄책감의 무게를 세고 있었습니다. 마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정리할 게 좀 남아서요. 이런 건 누가 대신 해주질 않더라고요. 그의 말에는 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는데요. 마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그 동의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정말 연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진기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대답했죠.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둘 다가 결국 누군가를 아프게 했죠.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원장님께서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연구소 데이터 접근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진기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외부 접근 혹시 내부에서 열렸던 건가요? 김 비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그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외부 연결도 감지됐어요. 마리는 그 대화를 듣고 서류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큰일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연구소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엄기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유출 시도는 단순 해킹이 아닙니다.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임직원의 접근 기록을 조사할 겁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표도기가 불쑥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공의들도 다 조사 대상입니까? 엄기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연구소에 발을 들인 이상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안수선은 곁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이라니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서 있던 강세는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마리 씨,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죠? 자꾸 연구소 쪽에서 당신 이름이 오르내리던데요. 마리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엄마 이름이 코드에 있었어요. 정확히는 이니셜이요. 강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시라 선생님 이름이요? 네. 물론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때 강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리가 정자 제공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그를 찌르듯 떠올렸거든요. 두 사람의 상처는 다르지만 결국 뿌리는 같았습니다. 한편 주시라는 진기식을 찾아갔습니다. 기식 씨,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그때 연구소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니면 진기식은 주시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당신 이름이 서류에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주시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몰랐다는 말, 그거야말로 변명이에요. 당신도 나도 그때는 자기 방식으로만 옳다고 믿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묵은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강민보는 마리의 하숙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죠. 마리가 어릴 때 그린 낙서 같은 그림이었는데 아빠랑 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그림만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그릴 때 난 어디 있었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주시라가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요? 민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시라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민보 씨, 마리 앞에 다시 나타나고 싶으면 먼저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그게 아버지로서 최소한이에요. 민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는 새로운 루머가 돌았습니다. 연구소 유출건의 배후가 내부 인물이라는 소문이었죠.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안수선은 그런 병동 분위기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이용당해요. 누군가 이 상황을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표도기는 대꾸했습니다. 그럼 누가? 병원장? 아니면 그 연구소에 돈 넣은 재단?
그 말에 안수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영상 계정으로 익명 제보가 도착했죠. 첨부된 문서에는 낯익은 코드가 있었습니다. JS-113. 그리고 한 문장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었어요. 이 코드는 보호자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안수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 사실을 강마리에게 털어놓았죠. 마리야, 그 코드,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일지도 몰라. 마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야, 그게? 동의서 서명자와 실제 샘플 제공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기록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너를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어. 순간 마리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기억 속 한 장면이 번쩍 스쳤죠. 중학생 시절 병원 건강검진에서 이상하게 오래 피를 뽑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한편 엄기부는 병원장실에서 문숙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조용히 덮어야 합니다. 언론에 새면 끝이에요. 문숙희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마리 씨가 진실을 알면 연구소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엄기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아니라 신뢰를 지켜야죠. 진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녀의 말엔 오래된 냉철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냉철함이 결국 병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기식은 윤원경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집에 오지 마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진기식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윤원경은 이미 그와 주시라 사이의 과거, 그리고 기증 사건의 진실 일부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때군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과 비밀이 뒤엉킨 거대한 실험실 같았죠. 마리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바람이 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드러나려는 그 순간처럼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을 바꾸게 될 것이란 걸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또 한 번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도요.